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는 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은 우리 장 중에 뉴욕의 선물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오늘 장이 좀 반등이 나올 것 같다. 하지만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렸죠. 지금은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각종 이제 여는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또 쏟아내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변동성이 늘 있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늘 좀 조심조심. 제가 9월 한 달 동안은 계속 그렇게 가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미국의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괜찮았는데 이제 막상 본장을 시작하니까 플러스로 출발을 했다가 하락 전환을 하더니 1%가 넘게 빠져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이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이제 윌리엄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빠졌는데 어제 이제 그분의 이제 발언이 핵심이 뭐냐면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실질 금리가 0.5%포인트는 돼야 된다. 플러스 0.5%포인트는 돼야 된다. 0.5%포인트라는 뭐 말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 실질 금리라는 게 뭐냐면 이제 명목 금리에서 그 물가 지수를 뺀 거니까 명목 금리라는 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가 지수가 지금 현재 CPI가 얼마냐면은 8.6 나왔고 지난달에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2%대니까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이제 올라갈 때마다 또 이제 물가는 좀 빠지겠죠. 인플레이션 지수는 빠질 테니까 좀 빠지면서 지금은 이렇게 금리가 여기 있고 물가가 여기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역전이 돼가지고 금리가 요만큼 올라오고 물가가 금리보다 밑으로 내려와야지 그래야지 금리 인상을 멈추든지 최소한 금리 인하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 이렇게 실질 금리가 뭐 플러스 0.5%까지 올라가지는 못할 걸로 지금 다들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빨리 내려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는 부분들을 이제는 거의 못 박았다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9월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 데이터의 총합에 달렸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뭐 0.75냐, 0.5냐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좀 분분한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9월 달에 뭐 CPI라든가 고용 현황이라든가 매주 발표되는 뭐 실업자 뭐 수라든가 또 뭐 소비 지표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경기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9월 달에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9월 달에 뭐 경기 지표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한 번씩 뭐 좋다고 올라갔다가 또 안 좋다고 또 내려오다가 하는 이런 변동성을 상당히 동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증시에 대해서 그런 이제 혼조 양상의 어떤 전망을 지금은 좀 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9월 달에는 뭐 그 경기 지표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여는 총재들 발언이 계속 지금 쏟아질 겁니다. 지금 뉴욕 여는 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지만은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이 많이 쏟아질 거고 그 중에는 약간 비둘기파적인 이보다는 조금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또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면 또 내려오고 이렇게 9월 달은 상당히 시장의 변동이 일변동이 좀 커질 만한 요인들이 많다. 경기 지표도 있고 여는 총재들의 발언들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9월 증시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가지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단지 이제 제가 이제 9월 FMC 때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올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 결정이 날 때까지는 어쨌든 좀 9월 달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어제 이제 뉴욕 여는 총재의 발언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는 총재들한테서 들을 수 있는
발언 중에는 아마 제일 센 발언을 들은 것 같아요. 이보다 센 발언이 나오기도 이제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만큼 정도의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이제 그렇게 크게 반응은 안 할 거란 얘기죠. 지난번에 파월 발언에 3% 빠졌고 어제 이제 뉴욕 연은 총재 발언에 1%가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와도 그 정도 한 1% 이내에서의 변동이 되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발언의 피크가 이제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미리 좀 예방약을 맞았다 이렇게 좀 봐도 됩니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 4,000선이 깨졌습니다, 어제. 제가 4,000선 깨지면은, S&P 500 4,000선 깨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모아가도 된다 말씀을 좀 계속 드렸죠. 지금 단기 지지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마 지지가 며칠 정도 횡보를 하다가 아마도 이제 이번 주에는 고용보고서가 있으니까 좀 횡보 정도 하다가, 다음 주부터 살짝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정도로 아마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제가 이제 오늘 좀 더 빠질 것 같은데, 오늘 빠지면 또 양봉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매수는 좀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2,400 깨지길 기다리셨다가, 거기에서 좀 사시는 게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단기 반등 목표가 2,470밖에 안 돼요. 어제 이제 2,450에서 마감이 됐는데, 단기 반등 목표가 2,470. 그 얘기는 뭐냐면은 CPI 전에 2,470 못 넘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CPI 이후에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위에 룸이 좀 작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죠.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제 2차 전지 쪽, 바이오 쪽. 2차 전지는 제가 2차 전지 바이오 계속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속도 정점론이 이제 9월 달에 확산이 되고 나면 수혜 섹터다. 반도체는 밸류에이션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섹터가 되겠고요. 바이오 쪽은 어제 참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자기네들의 약물에 대한 어떤 허가건이라든가 임상 발표건이라든가 이러면서 에콜론 같은 경우에 상한가도 왔고요. 이러면서 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갑자기 심리가 호전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주 접근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주의 대장 쪽으로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건설 원전 쪽도 사우디 건이 있기 때문에 아람코라든가 또 정상회담 건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섹터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추천주 시간 전에 목표가 2차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있어서 잠깐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모 그린텍입니다. 아모 그린텍이 쭉 올라와서 1차 목표가 달성하더니 또 2차 목표가 제가 16,300원 드렸는데, 금방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목표가 달성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갈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기 때문에 좀 쉴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매도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15,0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서 재차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강한 종목이라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연말쯤 되면은 18,000원, 9,000원은 또 가 있을 테니까 조정 구간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15,000원대까지 빠지면은 재진입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텔레칩스가 되겠습니다. 텔레칩스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돼 있죠. 2분기 때 매출이 325억 나왔는데 이게 전년비 이제 9.8%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4억, 62% 늘어난 겁니다. 다 늘었는데 시장 기대치는 좀 하회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중국 봉쇄 영향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고, 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 전쟁 상황 때문에 부품 수급이 조금 원활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부품 수급난이 생각보다 좀 강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실 그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6분기째 지금 전년 대비 매출과 이익이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6분기라고 하면은 1년이 넘잖아요. 근데 이런 동안에 실적이 계속 연간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텔레칩스는 예전에는 정말 하는 일종의 그냥 테마주였고 잡주였지만 이제는 실적으로 이야기가 가능한 종목이 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AVN 관련해서, 그러니까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관련된 DMP는 이제
그쪽에서는 프로세서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이제 프로세서 매출이 이제 작년 대비 32%나 늘었습니다. 눈에 띄게 이제 성장을 좀 했고요. 현대 기아차 쪽으로 매출이 뭐 점유율이 제일 큽니다. 지금 이제 현대 기아차 쪽에도 생산 차질 이슈가 지금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하반기 때 실적이 이제 크게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이제 전년비 매출 16%, 영업이익은 57%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영업이익이 또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봐야 되겠고요. 또 이제 하반기 되게 되면 이제 그 아이폰 나오면서 애플카 뭐 이런 얘기 또 자율주행 이런 얘기는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데 대한 이제 이슈가 또 부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수는 오늘 좀 시장이 좀 눌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14,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뭐 살짝 또 양봉 나오더라도 너무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